자, 확률과 통계 섹션 5에 챕터 5에 그 10페이지 연습 문제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문제는 일단은 확률의 뭐 점화식을 만들고 이 확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뭐 극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여러 영역을 이제 통합시켜서 출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엮이는 부분이 이제 기하 부분하고 도형의 성질을 좀 이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하학적 확률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듯이 점화식 수열 파트와 연관시켜가지고 어떤 경우의 상황들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이 수식이라는 이제 점화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또 뭐 더 나아가서는 그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찾고 즉 확률이 수열의 일반항과 같은 형태로 뽑아져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극한을 계산한다든지 확률의 합을 계산한다든지 특정 사건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그런 극한 계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연습 문제 3번이 그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확률 문제를 조금 어렵게 출제할 때 첫 번째 조금 이제 난이도를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첨삭 문제를 했던 문항처럼 사건을 갖다가 하나의 일관된 사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 특정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의 성향이 바뀌는, 알겠지?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게 첫 단계로 조금 이제 문제를 꼬는 대표적인 방법이야. 이 두 번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어떤 특별한 상황, 여러 개의 상황들 중에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확률적 계산을 조금 다른 형태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요 특이점이라고 부르면 이런 특이점들 때문에 전체 확률상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거나 혹은 이걸 무한히 시행했었을 때 전체의 사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 사건의 배열에 있어서. 그런 특성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 이제 확률적 계산 문제야. 수열과 연관시켜가지고. 거기에 뭐 극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딸려오는 개념들이고. 자, 그런 개념 하에서 그런 의미의 문제로서 보고서 우리가 요 10페이지에 연습 문제 3번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상자 0, 1, 2 해가지고 쭉 상자에 번호들이 붙여 있는데 여기에 어느 상자 하나에 한 상자에 최초에 이제 공이한 게 들어있다고 하자. 자, 여기서 다음 조작을 행한다. 자, 이 조작이란 결국 어떤 수열적인 관계나 확률적 정보를 주는 조건들이 되겠지. 자, 상자 I, 즉 I번째 상자에 공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이 1이면 그 다음 상자, 그치? 그 이웃하고 있는 큰 번호의 상자로 옮겨가고 I 플러스 1번의 상자로 옮겨가고 나온 눈이 2, 3, 4이면 상자 I에 그대로 두고 나온 눈이 5와 6이면 상자의 번호가 작은 쪽으로 옮겨간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진 거야. 여기서 주사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큰 의미는 없지. 그치? 그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뭐 경우가 주사위에 몇 개의 눈금이 해당하는가. 즉, 주사위가 나와서 공이 이동할 때 I번째 상자에서 I 플러스 1번째 상자로 옮겨가는 이 전에 I번째 상자였다면 다음번에 주사위에 한 번 던졌을 때 I 플러스 1번째로 옮겨가는 확률이 얼마 들어간 거야 지금? 어떤 눈이 나왔을 때? 1이 나왔을 때, 그치? 그러면 확률적으로 몇 분의 몇의 확률을 가지고?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그치? 그 다음에 I번째에서 제자리에 그게 그대로 두게 되는 거는 전체 총 6가지 중에서 2, 3, 4번에서 총 3가지. 그래서 6분의 3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작은 번호로 이동하는 거는 6분의 2의 확률을 가진다. 이런 이제 정보를 준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어디냐면 0번 상자에 있을 때. 0번 상자일 때는 더 제자리에 있거나 번호가 더 커질 수는 있어도 더 작은 번호가 존재할 수는 없지. 그치? 이런 특이점이 존재하는 상자에서는 만약 이게 뭐 n개의 딱 정해진 유한의 어떤 상자의 개수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n번째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문제 처음 부분에 보게 되면 상자 0, 1 해가지고 번호의 끝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상자가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옮긴다고 했을 때 최초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제한사항이 되어지는 0번 상자에서는 어떤 상황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0번 상자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그치?
이런 예외의 상황들은 보통 따로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화시킨 후에 나중에 이제 그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서 새로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특이점을 두고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대신에 여기서는 0번 상자에 대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해주고 있지. 상자 0에 공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1에 눈이 랑금이 올 때만 상자 1로 옮기고, 즉 0번 상자에서 1번 상자로 옮기는 확률, 이 i에서 i 플러스 1로 옮겨지는 거와 똑같지? 6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경우는 다 제자리에 놓는다. 6분의 5의 확률로.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다. 자,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필요하면 이제 이런 예외적인 상황 따로 다루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문제 1번. 위의 조작을 n번 시행, 문제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위의 조작을 n번 시행한 후 상자 i에 공이 들어있을 확률을 p의 in이라고 한다. 자, n은 시행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자의 번호지. 즉 두 가지 변수가 확률에 영향을 준다. 몇 번 던졌느냐, 몇 번 시행했느냐와 몇 번 상자에 들어갈 것인가. 자, n번 시행 후에 i번째 상자일 때는 이런 확률로 우리가 기호화해서 나타내자. 이때 PIN이라고 한다. P의 i의 n 플러스 1을 요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여기 다 표현이 안 됐네. Pi의 n 플러스 1을 P의 n, PIN과 그 다음에 PI-1n, PI 플러스 1n으로 나타내시오. 자, 즉 n 플러스 1번 시행에서 i번째 있을 상자의 확률을 무엇으로부터? i-1번째 상자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n번 시행할 때, 한 번 덜 시행했을 때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에서 i번째 상자에 있을 때와 그 전 단계에서 i 플러스 1번째 있을 상자에서 이쪽으로 올 확률을 구하시오. 요걸 통해서 나타내시오. 그 뒷부분에 지금 좀 빠졌어, 지금 문제가. 자, 그거 좀 채워 놓으시고요. PI의 n 플러스 1, PI의, 그래서 그 전 단계의 앞뒤 혹은 그 제자리에서의 상자에서 PI의 n 플러스 1로 어떤 확률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지는가.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i번째 상자에 놓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의 점화식을 만들라는 얘기지. 뭐에 관한? n 값에 대한 점화식을 만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지. P의 i-1에서 n번째 던질 때 P의 마이너스 n에 있을 확률이지. i-1번째 있을 확률. 이 확률로부터 그치?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낫겠다.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 n번째 i-1 상자, i 상자, i 플러스 1의 상자, 이렇게 존재하겠대.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에서는 전부 다 i번째 상자에 존재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확률이 얼마이다? 그쵸?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확률을, 이것에 대한 확률을 모두 다 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P의 i의 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전에 n번째 있을 확률은 뭐야? P의 i-1의 n이었을 텐데, 여기 얼마만큼의 확률로? 여기서는 하나가 더 커져야 되지? 그러면 커지는 확률 얼마? 6분의 1을 통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값은 6분의 1 P의 i-1의 n이라고 하는 뭐 간단한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 방식에 의해서 제자리에 있어서 n 플러스 1에도 i의 번째 있을 확률은 6분의 3 P의 i의 n이 될 테고, 그 다음에 6분의 2 P의 i의, 그치? i-1이 아니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에서 i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지. 자, n번째 이런 확률로 있다가 마지막에 주사위 한 번 더 시행에 의해서 n 플러스 1번째 i번째 상자에 놓이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개의 확률의 합으로서 이게 구성된다. 간단한 문제지. 점화식 만드는 방법과 이 점 n단계에서 n 플러스 1단계에 어떤 확률로
n 플러스 1단계 확률들이 각각 만들어지는가, 상황이 만들어지는가, 그만 문제의 조건에서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죠. 뭐? 그치, 0번. 0번 상자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죠. 만일 지금 여기에 i번째, 문제에서 얘기하는 i번째 상자, 즉 원하는 확률이 n 플러스 1에서 0번째 상자에 있을 이 확률을 계산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 그치, 커서 0으로 오거나 작아서, 그치, 제자리에서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따로 이제 계산을 해서 i 이퀄 0일 때는 즉 0에서 0으로 그대로 남는 경우와 1에서 0으로 줄어드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0번 상자에 m단계에서 0번 상자에 있을 확률 P 제로에 n에 대해서 제자리에 있을 확률은 얼마야? 6분의 5였죠 아까 전에. 그치? 0번 상자에 6분의 5. 근데 여기서는 또 1번 상자에서 P1n에서 그치? P1n에서 0번 상자로 오니까 이건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경우는 6분의 2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6분의 2로 이렇게 따로 표현해 줘야겠죠. 그래서 요걸 구성한 게 뭐다? P0 n 플러스 1. 응? 이게 6분의 2지. 1번 상자에서 0번 상자라니까 번호가 줄어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i번째에 0이 n번 시행해서 0번 상자에 있어야 되니까. 1번 상자에서 0번 상자로 오는 경우와 0에서 0으로. 그래서 큰 번호에서 작은 번호로 줄어드는 이 경우에 해당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거 헷갈리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즉 i가 0이 아닌 경우와, 그치? i가 0이 아닌 경우와 i가 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답안이 구성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식을 만들어, 조건 분석에서 기본적인 식을 만드는데 1번 문제에서는 이제 출발점이니까 나머지 문제를 풀어가는데 기초적인 관계식을 얻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야. 문제는 간단하지만 이게 정확히 안 풀리게 되면 그 다음 문제를 전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야, 이거는. 좀 신중하게 이렇게 실수 없이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의 조작을 반복하면 P의 IN은, 즉, 이 조작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무한히 반복한다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치? 무한번 시행한다고 한다면 P의 IN은 PI라는 값으로 이렇게 수렴한다. 즉, 무한히 시행했을 때 i번째 산자에 존재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P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PI의 값은 AI의 P0로 표현된다고 하자. 자, 즉 무한히 시행했을 때 0번 상자에 있을 확률의 어떤 상수의 값으로서, 그치? 어떤 특정 개수의 값으로서 우리가 표현되어진다. 자,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치? AI를 구하여라. 요게 이제 문제인 거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요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접근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작업들을 무한히 반복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무한히 반복한다. 뭐 다른 거 없죠. i가 0이 아닐 때와 마찬가지로 i가 0일 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봐야겠지. 그치? 그리고 i가 0일 때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점화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여하튼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극한적 가정이라는 걸만 이용한다 그래서 이런 식에서는 점화식에서 극한을 나눌 때는 극한적 가정, 즉 A의 n 플러스 1과 A의 n이 극한에서 어떻다?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진다.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 값에 상관없이 그 이웃하는 항들의 값들은, n에 대해서 이웃하는 항들의 값들은 모두 어떻다? 모두 동일하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쓰여진 요 식을 우리가 활용을 해보게 되면 i가 0이 아닌 경우에 P의 i의 n 플러스 1은 P의 i의 n 플러스 1은 6분의 1에
p의 i-1의 n 플러스 6분의 3의 p의 i의 n 플러스 6분의 2의 p의 i 플러스 1n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 양변의 극한을 취하는 순간 전체의 극한을 취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치, n에 대한 정보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지. 의미 없이.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pi와 i-1, i 플러스 1, 즉 세 개의 이웃하는 항 i와 i 플러스 1, i-1에 관한 세 개의 이웃하는 i에 관한 점화식이 되는 거죠. i에 관한 점화식은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이제 pi에 관한 것만 우리가 통합시켜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만들어지는 식이 pi의 2분의 1의 pi니까 그치? 뭐가 되겠나? 2분의 1 pi 이퀄 p의 i i-1 6분의 1 p의 i-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p의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i 이퀄 제로일 때도 우리가 이거 극한을 정리해야겠죠? i 이퀄 제로일 때 i 이퀄 제로일 때는 요 두 식의 합이니까 즉 p0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p0는 6분의 5 p0와 플러스 6분의 2 p1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지죠. 즉 p1의 값이 p0 6분의 1 p0와 6분의 1 p0 이퀄 3분의 1 p1과 같이 즉 p0는 2p1이 되어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뭘 준 거야? p0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초기 조건 세 개 이웃하는 항에 관한 점화식에서 최초의 조건은 몇 개가 필요해? 두 개의 값이 필요하지? 그치? p0와 p1이 필요한데 p1을 뭐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p0로 나타낼 수 있도록. 왜냐면 여기 식이 끝이 다 p0로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p0의 값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왜냐면 p0는 여기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자고 그냥 되어 있으니까. 대신에 이 점화식을 실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초항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나머지 항들을 저 점화식에 의해서 다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p1까지의 조건을 p0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즉 p1 이퀄 2분의 1 p0가 되도록. 그래서 a1이 얼마가 되는 거야? a1 자체가 지금 2분의 1이 되는 거죠 지금. 그치? a1에 대해서 어디 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걸 이미 알려주는 거고, 여하튼 이 초항 정보까지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뭘 구해라? 이거 이제 일반항 구하는 문제로 끝나는 거야. 자, 일반항 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세계 이웃하는 항에 관한 점화식 풀면 되지? 그치? 우리 수열에서 했던 거 맨 마지막에. 자, 그래서 전체 뭐 몇 배를 줄까? 6배 해주면은 3pi 이퀄 pi-1 플러스 2pi 플러스 1. 개수의 합이 0인 경우네. 그치? 개수의 합이 0인 경우지? 개수의 합이 0인 경우는 뭐가 된다 그랬어? 어떤 수열 된다 그랬어?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다. 그리고 이때는 뭐 중간 적당히 그냥 나누면 된다 그랬지. 좌우가 똑같은 형태로 나눠진다 그랬어. 바로 이웃하는 항의 차로. 즉 어떤 식으로 pi 플러스 1 마이너스 pi에 이퀄 pi에 마이너스 p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개수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전에 했던 거 알아두면 이제 이런 거 풀 때 편해. 응? 아, 이거 개차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k 값이 얼마이다? k 값이 2분의 1이면 되나? i 플러스 여튼 넘기면은 k 플러스 1이 3이 돼야 되고 k가 2.
2분의 1. 그치, 2분의 1이 돼야 되네. 그럼 맞죠? 그래서 K 이퀄 2분의 1.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그러면 PI의 일반항은 어떻게 돼야 돼?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경우. P0에다가. 그치? P0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얼마부터? K 이퀄 1부터 적용이 돼야 되지, 이때는. 그치? 그래서, 그치? 그리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그 다음에 초항. 여기서 초항은 뭐 써야 돼? 이것을 개차의 차를 써야 되지. 그래서 P1 마이너스 P0. 이게 초항이 될게요.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 계산해주고, 그리고 이것의 합이 n이 무한으로 갈 때니까, 그치? 시그마 n까지의, 합일터 리미트 n으로 무한으로 보내버리게 되니까 결국 이거는 뭐고 하는 거야? 이거 무한급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공비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초항. pi-p0인데, pi는 얼마였어? pi는 2분의 1 p0였지? 그래서 2분의 1 p0 마이너스 p0.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이게 n이 아니라 여기가 i까지여야 되네. 그치? 그치, 이렇게 돼야 되지. n이 아니라. 응? k가 1부터 i까지. 일반항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이게 무한급수가 아니라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i번째 상대가 되는 거야. 맞나? 그래서 P1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P0가 될 테고, 그 다음 플러스 P0. P0를 묶으면 얕은지,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어지고, 마이너스 P0 플러스 마이너스 가고, P0로 묶으면 여기 1을 해서, 그치? 플러스 1이 이렇게 오겠지? 계산은 그냥 바로 건너뛰시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 뭐 돼? 요거는 이제 0 되어지고, 2분의 1에 i의 P0와 같은 이런 것이 되겠네.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될 게, 요거 아까 전에 좀 실수할 뻔했는데, 요거 i가 아니라 n이 아니라 i번째 상자까지니까는 i번째 상자까지에 대한 요것들의 개차에 대한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k가 1부터 i까지로 이렇게 정해되겠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맞는지 한번 봐봐. P1 이퀄 아까 전에 2분의 1 P0였지? 그거 한번 그대로 써볼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2분의 1에 1 넣으면 1, 1, 0. 그치? 0승.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P0니까 2분의 1 P0 그대로 나오지? 그치? P1. 그래서 이거는 i가 언제서부터? i가 1번, 0번 상자에서부터 이건 다 1번 상자에서부터 다 적용되는 거야. 그치? i 있고 1번 상자부터. 그래서 ai는 문제에서 요구한 결국 ai니까 ai는 얼마다? 2분의 1의 i제곱이 되어지면 할 수 있다. 즉 i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확률이 계속 2분의 1씩 떨어져 간다는 얘기지? 그치? 즉 최초에 어디에 놓일 확률이 가장 크다는 얘기야? 0번 상자에 놓일 확률이 가장 커진다. 0번 상자에 놓일 확률이.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고. 특이점이 있으니까 특이점으로부터 확률 분포가 점점 특이점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전체에 대해서. 자, 마지막에 P0를 구하시오. 문제 3번. P0는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 이건 이제 확률의 특징을 이용하는 또 문제야.
그치.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다. 알겠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즉 P0 플러스 P1 플러스 P2 플러스 땡땡땡땡 한 게 뭐다? 그쵸. 이게 1이 되어진다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어떤 수열이야? 공비가 2분의 1은 등비 수열이지? 공비가 2분의 1은 등비 수열이 뭐다? 합. 합은 합인데 무한히 많은 상자들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무한급수가 되겠죠, 이거. 그치? 그래서 얘는 어차피 2분의 1 P0일 테고 얘는 2분의 1의 제곱의 P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초항 P0에 공비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2분의 1에서 P0 이퀄 얼마? 그치. P0 이퀄 2분의 1이 되겠네. 끝났지? 확률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방정식이 주어진다 그랬지?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사실은 확률 문제에서 특히 이렇게 여러 사건들의 전체 뭐 합이나 이런 결과들을 다루는데 항상 끼어들어가. 혹시라도 문제에서 뭐 계산이 뭐 마무리 지어야 됐다든지 이런데 혹시 뭐 방정식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럴 때는 항상 확률의 합에 관한 식으로부터 뭔가 또 유도해서 쓸만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죠? 약간은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특이점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 둘로 나누어서 문제 1번에서 기본관계식을 만들어 보고 그 기본관계식으로부터 극한에 관한 어떤 점화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문제 2번의 상황이다. 알겠지? 세계의 이웃하나에 관한 점화식의 문제, 그 다음에 P1과 P0의 총에 관한 정보 얻어내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그쵸? 그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유도하는 이제 수열의 문제지, 순수하게 2번은. 그치? 마지막에 이제 확률 합에 관한 특징을 이용하여서 P0에 관한 정보까지 얻어내는 거. 그래서 모든 확률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갖다 이제 얻어내는 그런 문제가 된 거지. 그치? 자, 이런 정도의 계산 문제들도 있다. 확률 문제로서 단순히 확률 파트에 있었던 영역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계산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뒤에 이제 미적분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 영역에 걸쳐진 문제들. 뭐 수열에서도 좀 그런 특징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앞에 했던 수화식 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그 수열과 극한 파트에서 다뤘던 이제 수열의 합이라든지 수열의 연산법에 관한 것, 극한의 개념들,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뒤에서 다루게 될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되어서 각 파트에 또 새로운 개념들, 확률이라든지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차곡선 같은 이런 개념들과 결합하면서 이제 융합적인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 영역들이 통합되어진. 확률 파트라 하더라도 지금 수열 문제는 수열과 극한, 그치? 기본적인 뭐 여기서는 뭐 함수의 성질까지 못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확률 함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 확률 전체의 합이 1이라고 하는 이런 확률 연산에서의 기초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이런 융합적인 형태의 논술 문제로서 완전히 세트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의 구성이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많아져.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제 섹션 1에서 이제 내용들을 좀 마무리하고 확률의 계산에 관한 수학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정의와 계산에 관련된 문제들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이제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부분의 내용들을 보도록 합시다.